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로얄 사라님께서 고민 사연 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로얄 사라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사연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이렇게 다시 사연을 쓰게 됩니다. 인터넷상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의적이고 논쟁을 즐기는 타입입니다. 좋게 말해서 논쟁을 즐기는 거지 그냥 고집이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서 말싸움에서 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많이 싸웠고요. 제가 멍청하면서 고집이 셌으면 그냥 남들처럼 유치하게 싸웠을 텐데 머리가 좋아서 저의 지식이나 논리적인 근거를 섞어서 입을 털다 보니 잘난 척한다, 재수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친구 없이 홀로 생활했고요. 왕따도 몇 번 당했습니다. 양아치들이랑 놀기도 했지만 맨날 꼬봉 신세고 거기서도 저를 따돌려서 5학년 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똑같이 말싸움해도 선생님께서는 맨날 저한테만 벌을 내리는 것만 같았고요. 한 번은 불합리한 체벌에 제가 화가 나서 선생님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결과는 저만 손해였습니다. 초등학교 추억이라곤 6학년 수학여행만 남긴 채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양아치 일진 애들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고 그중 대장 같은 놈이 같은 반에 걸려서 강제 아싸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가 키가 큰 편이고 덩치도 있어서 처맞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비만이라는 단점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네요. 급식 시간에 매일같이 부딪히고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싸움하고 중재하러 나오신 선생님과도 싸웠습니다. 사회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이 제 고집이나 말빨을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라고요. 저는 중1 때 교무실에서 가장 많이 불려간 학생 중 한 명이었고 경에서 반성문도 지독하게 썼습니다. 주변에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적만 존재했습니다. 집에서 많이 울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할 게 공부밖에 없어서 전교 1등을 하고 학업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2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반 배정이 잘 되어서 일진 놈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강박증 말기에다 다혈질이라 1년 동안 죽어라 싸웠습니다. 아주 크게 싸워서 서로 개무시를 하던 시절도 있었고 선생님이 화가 나셨는데 제가 부채질해서 선생님이 두 손 두 발 다 드신 적도 있었지만 미운 정이라도 들어서 헤어질 땐 살짝 울컥했습니다. 중3이 되어서야 감정 조절, 공감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싸움을 해봐야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그걸 표현하고 다니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붕어 형님이 하던 말씀이죠. 진짜 부자는 그걸 표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한다 라고요. 그렇게 고1, 고2가 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부분만 경험해서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발적 아싸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도 정보 교류 후 시험 공부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소심한 성격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는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말도 많이 하고 항상 친구들에게 말만 걸면 무시받고 외면당해서 그런지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게 되었고 한 번도 친구와 사귄 적이 없어서 친구의 감정, 친구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화가 났는데도 눈치 없이 농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고 깊은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대화할 때 내 말만 하고 이제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늘 혼자 살아왔고 그게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나중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하다고 혼자서는 외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친구가 없다.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근데 덩치가 키가 좀 크신가 봐요. 로얄 사랑꾼이. 키가 한 180이 넘나 보네. 요즘 또래도 키가 다 크던데. 한 170 언저리는 별로 없고 거의 한 175는 넘는 것 같더라고 요즘 애들은. 발육이 좋아가지고. 아, 2m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죠. 181요? 아, 뭔가 주말에 채팅돈에 다져주시는 그분 비슷한 신 듯도. 아, 그 여의도 토박이요? 아, 여의도 터줏대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싸웠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애들끼리는 지식 가지고 안 싸우거든요? 지식 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난 그게 좋아졌어. 1,000원씩 돈이 하는 게 더 좋아졌어. 제가 오히려 투머치 토커로 전법으로 가가지고, 많이 빼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투머치 토커 전법으로 가니까 오히려 괜찮아진 것 같아요. 본인도 그게 편하는 것 같더라고. 이상하게. 왜냐면 지식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않거든요. 저 나이에. 그리고 보니까 와이프분이 왜 팔 꺾었는지 이해될 것 같네. 왜 팔 꺾었는지 이해될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내가 뭔가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와이프가 칼을 꺾었는지 알 것 같네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초장에 조져놔야 나중에 고분고분해진다고. 근데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가 상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 아무튼 자, 이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따 당하는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한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음, 어,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왕따도 저도 당했습니다. 예. 그 나이 땐 다 싸워 보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연장자와의 말싸움은 얻을 게 없습니다. 무조건 손해예요. 자, 아셔야 돼요. 요하사는 이건 님이 고치셔야 돼요. 다른 건 뭐 동년배들끼리 뭐 서로 의견 때문에 서로 안 맞아가지고 뭐 치고받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요즘에는 또 치고받고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뭐 치고받고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뭐 애들끼리 뭐 싸우고 해서 뭐 다치면 부모들끼리 해가지고 합의금 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또 싸우면 안 돼요. 노예사랑님도 아셔야 되는 게 싸우면 안 돼. 그리고 특히 첫 번째로 님이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사랑님. 연장자하고 말싸움은 얻을 게 없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피하고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님은 그걸 몰라요. 뭐냐 하면 내가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든 그 상대를 쓰러뜨려가지고 내 앞에 무릎 꿇어야만 승리자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회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KO를 시켜 이기는 게 아니야. KO 시키면 내가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하고 싸우는 건 님이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님한테 뭐 함부로 대한 게 아니라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 아무리 교권이 추락했다 하더라도 선생은 선생이에요. 선생님이 뭐 윤리적으로 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의 선생님이면 우리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장 아닙니까? 대장. 맞잖아요. 대장이잖아요. 상급자 아닙니까? 상급자의 말 들어야죠.
맞잖아요. 그 선생님 못 믿어도 들어야 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만약에 그 선생님을 본인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싫어해가지고 다른 학생들 다 같이 뭐 항명하고 못하겠다 뭐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본인 혼자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 교실에서 본인 혼자만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님이 왕따가 된 이유가 이게 큽니다. 아, 얘는 뭐 선생님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선생님하고 저렇게 막 싸우려고 하냐. 선생님이 뭐 쟤한테 뭐 특별하게 뭐 크게 무시한 것도 아니고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쟤는 선생님하고 뭐 싸우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지만 선생님하고 싸우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아, 저희 때는 지금하고 좀 다르지만 저희 때는 교사한테 함부로 덤비지 못했습니다. 교사들 덤비는 것 자체만으로 학교 생활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덤비지 못했어요. 님 아셔야 돼. 저희 학교 다닐 때 노예사님 그렇게 했으면 님 학교 못 다녔어요. 바로 부모님 호출입니다. 아니면 그 교사가 만약에 정말 작정하고 있으면 님 학교 못 다니고 자퇴서 내고 그냥 보따리 싸고 나왔어야 돼. 전학을 보낸다거나 정학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사의 말을 거역을 한다, 대든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옛날에 선생님한테 막 일진 애들도 막 벌벌 기고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왠지 아세요? 대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한테 대들면 선생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너희 나이 때는 뭐 대들어도 그럴 만한 나이니까 그렇게 넘어갔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부모님 그 땡땡땡 부모님 되시죠? 저 그 땡땡땡 담임인데 지금 바로 학교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얘하고 교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단판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오십시오. 쌤이 오라고 하잖아. 그럼 바로 와야 돼. 생업 던지고 와야 돼요. 일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부모님 와가지고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선생님한테 대들고 어? 이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학교 수업 듣고 졸업시킬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못했습니다 하면서 얘가 부모님 사는 못 받고 자라가지고 교육 못하고 자는 저희 잘못입니다. 아, 여기 학교도 못 다니게 하면 진짜 얘는 어디 가서 뭐 일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습니다. 제발 학교만 좀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자리에 교무실 나오잖아요. 그 뭐 아버지한테 뭐 먼지나게 맞는 거야 막. 싸대기 맞고 막. 그래서 선생님 말리고 막 그랬어요 막. 선생님이 막 말렸어 막. 이 새끼 너는 어? 집에서도 그러디만 학교 가서는 더 망나니네 하면서 어? 야 오늘 나랑 죽자 그냥. 너 호적에서 팔게. 철륜 끈짝하면서 막 몽둥이 때리고 막 그랬어 막. 그 자리에서.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런 짓을 했으면 옛날엔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랬다니까. 지금 노란 사람이랑 저희 때랑 못해도 한 15년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15년 이상은. 이거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선생님하고 말싸움에서 얻는 게 뭔데? 그럼 내가 얘기해 볼게요. 노예사라님. 선생님하고 말싸움에서 얻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게 뭐야? 그래 내가 얻는 게 뭐예요? 성적을 얻습니까? 아니면 뭐 수행평가할 때 점수를 많이 받나요? 보통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하지 않나? 어떻게든 수행평가 좀 잘 받고 시험 나올 때 문제 더 찝어주는 거 뭐. 아니면 뭐 성적표 같은 거 이제 적을 때
그 특이사항에다가 뭐 좋은 거 적어줄게 하려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생기면 평생 남으니까. 어? 선생님이 좀 안 입고 와도 그냥 좀 참고 내내 거리면서 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 따른단 말이에요. 왜냐 선생님이 뭐 생기부를 어떻게 적어주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님이 저렇게 선생님하고 말싸움을 했다. 그럼 생기부에서 님 어떻게 적어주실 것 같아? 생활 기록부에. 쟤는 위아래 구분이 없다. 의욕이 너무 앞서고 이기적이라서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을 못하고 선생님하고 자주 트러블을 많이 일으켰다.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내가 뭐 다른 데 뭐 직장 들어가거나 할 때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의사는 아셔야 돼. 생기부는 평생 남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인성이 더 중요해. 인성. 품행 같은 것도 중요하다는 거. 품행. 성적 잘 나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품행이 중요하다. 품행. 인성. 사회가 왜 이렇게 개판오문전이 됐는데 그렇게 결과 지향적으로 성장하고 뭐 학교만 좋은 데 가고 인성 개판인 사람들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뭔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한 거 못 느끼고 어? LH 사태 봐보세요. LH 사태. 자기들이 뭔가 도를 넘는 그런 무리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사람이라고 하면 염치를 알아야 되는데 님 그거 하셔야 돼요. 논쟁에서 이겨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난 솔직히 말할게요. 로얄사는 논쟁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논쟁은 피하세요. 그리고 님이 하는 건 논쟁이 아니야. 님은 논쟁에 얘기했지만 님은 그냥 싸움이에요. 님은 논쟁을 가져간 싸움이야. 격렬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논쟁 가더라도 논쟁에서 끝나. 심각하게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님한테 말을 안 거는지 아세요? 전마한테 말을 걸었다가 혹시라도 전마하고 뭐 주제 같은 거 뭔가 대립해가지고 논쟁거리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말을 못 걸 수도 있는 거야. 제한테 말을 걸었다가 뭐 하나 주제가 나와서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충돌이 발생하면 얘는 어떻게든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식거리로 그냥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논쟁에서 설령 네 말이 맞았다 치십시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얻는 게 뭔데요? 응?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야 말이야. 사람들 다 떠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무슨 뭐 평론가도 아니고 뭐 정치 논객도 아니잖아. 니 무슨 뭐 전원책 변호사님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야? 뭐 징중건 씨예요? 아니잖아요. 학생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 그분들이 그걸로 먹고 사니까 뭐 평론하고 뭐 의견 내고 하는 거지. 님은 아니잖아. 맞잖아요. 학생이잖아. 그리고 저 아주 좋은 말입니다. 나미애님. 굳이 문제가 될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님은 그게 중요해. 내가 아무리 뭔가 정의를 구현해도 누가 봐도 이상하면 안 해야 돼요. 님은 정의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남들이 봤을 땐 추태야. 응? 님은 정의이자 올바른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타인이 봤을 때는 이기주의, 독불 장군, 고집불통, 추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님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아셔야 돼. 님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야. 그냥 평범한 학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생이야. 정의의 사도가 아니야. 우리가 정의의 사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도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뭐 어떤 행동주의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님이 뭐 논쟁거리 이런 거는요. 보면 항상 끝이 안 좋았어. 자, 노예사는 생각해보세요. 님이 그래 논쟁거리 뭔가 했던 것들은 보면 끝이 안 좋았어요. 항상 기승전 논쟁 싸움이었어. 그러면 본인도 알잖아요. 논쟁을 하면 싸움으로 간다거나 극단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안 해야 돼요. 논쟁을 안 하셔야 돼. 그러면 역으로 얘기할게요. 뭐 남들은 논쟁하거나 싸우는 거 싫어하면서 안 합니까? 다른 학생들은 논쟁이나 싸우는 거 싫어해서 안 해요? 싫어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해봤자 얻는 게 없고 쪽팔리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대다수는. 뭐 우리가 뭐 길 가다가 누구랑 싸우기 주먹질 하기 싫어서 안 싸웁니까? 성인 되면 그 사람들이 왜 주먹질 안 하는지 아세요? 주먹질 하면 합의금 깨지잖아. 법으로 가잖아요. 내 돈이 깨지지 않습니까? 종가가 되잖아. 심하게 다쳐버리면 합의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냥 맞아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좀 낮추거나 못할 것,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없애는 쪽으로. 니 무슨 뭐 정치 농객이나 평론가를 하지 않을 거라면, 그리고 님한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로얄님한테 가장 필요한 거. 님은 보니까 경청하는 습관이 없는 것 같아요. 경청하는 습관. 논쟁을 한다는 거 왠지 아세요? 보통 논쟁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나? 뭔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길 만해. 말을 자른다거나. 왜 보면 우리가 보면 백분 토론이나 뭐 정치인들 이렇게 왜 서로 이제 뭐 자리 마련해가 얘기하는 거 보면 서로 흠잡으려고 중간에 얘기하다가 말 끊고 끼어들고 말 끊고 끼어들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서로 뭐 협력하자 얘기하다가 뭐 가면 갈수록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 맞죠? 예, 논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백분 토론도 보면 뭐 그렇잖아요. 얘기하다가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해야 되는데 얘기 다 듣기 전에 중간에 끼어들게 하거나 민선이 뭐 오세요 반갑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게 하거나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 말을 뭐 무시한다거나 그래서 논쟁거리 가잖아요. 내가 얘기를 정말 하는데
다 안 듣고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열받겠죠. 그러면 어, 그 사람도 그 사람 말 무시하겠죠. 그러면 이제 논쟁이 되는 거고 이제 꾸정물이 되는 거죠. 지르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회사라니 생각해봐. 그 사람들끼리 의견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토론이라 그래. 토론. 토론이라고 그러지 논쟁을 얘기 안 해요. 보통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맞춰 나가는 거. 그걸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상대방이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설명을 해주면 돼. 아, 이런 게 있다. 설명해주고 그냥 그걸 치우면 돼요. 근데 님은 거기서 임마 모르고 있네? 그럼 내가 확실하게 정의 구현해가지고 다시는 이거 가지고 못 들으도록 만들어줘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우리나라에 토론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토론으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토론이라고 제목 달린 것 중에 토론처럼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자, 사람들은 님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싶고 서로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어떤 말싸움에서 이긴다거나 지식 배틀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식 배틀. 친구들이 지식 배틀 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학생일 뿐인데.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뭐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경청하는 습관도 필요하고, 그 나이 대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 나이 대 친구들의 또래들의 관심사, 관심사에 맞춰야 됩니다. 눈을 맞춰라. 뭐 어떤 게임을 하는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 왜냐하면 친구들 얘기하는 게 보면 뭐 그 나이 때 좋아하는 배우라든지, 그 나이 때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그 나이 때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보통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게임하면 서로 야 나중에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 반락하면서 저희 때는 뭐 저희 때 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야인 시대, 뭐 제5공하고 뭐 이런 거 야인 시대 반작하면서 너 김도환하고 구마저하고 싸운 거 봤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네요. 해결이 안 되네. 어떻게든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고집이 세네요. 여기 사는 건좀 고집이 세네요. 근데 이게 친구 사귀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를 포기한다는 말도 포함이 되는 거야. 공동체 생활을 포기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님은 친구 사귀는 걸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더 넓게 보면 그냥 사회생활도 같이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거 님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님이 만약에 안 보잖아요. 안 보면 저 친구도 하는 얘기 들으란 말이야. 옆에 가가지고 듣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 같은 것도 좀 도와줘요. 공부도 잘하는 방법 있으면 공유하라는 거죠. 숙제 같은 거 좀 도와주고 공부법 도와주고. 왜냐하면 그 나이 때 관심사가 그거죠. 성적이잖아, 성적. 근데 그런 적 없죠. 뭐 공부 같은 거 도와달라, 뭐 어떻게 공부 잘하냐 했을 때 안 가르쳐줬죠. 그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내한테 가르쳐달라 하냐. 니는 그런 거 네가 그런 거 가르쳐달라 하니까 못하는 거야 하면서. 왜냐하면 공부 잘하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 누구든 간에 한마디에 공부 잘한다 라고 하면 공부 못 따라가는 애 있거든. 맞잖아요. 공부 못 따라가거나 성적 안 나오는 애도 있거든요. 열심히 해도 근데 그 중에 보면
그래, 님이 먼저 다가가야지. 사랑니, 님이 먼저 다가가야 돼. 님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다가 여기 옆에 앉아가 야 혹시 뭐 문제 안 풀리는 거 있어? 아 뭐 안 풀리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야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아 이거 힘들어하네.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좀 공부 좀 잘하고 성적 잘 나온다고 이게 무슨 권력인 것 마냥 야, 니 이런 것도 못 풀냐? 나보다 학원도 더 많이 다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야, 아 이거 많이 어려워하네. 아 이거 이거 조금만 좀 공부해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좀 가르쳐 줄까? 이렇게 하면서 좀 차분하게 가르쳐 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고마워합니다. 이거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왜냐 본인한테 굉장히 힘든 거거든. 본인한테 정말 답이 안 나서 힘든 거거든. 왜냐하면 아, 많은 분들 아시겠지 고등학교 때 자기 공부방법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다령님 뭐세요? 공부법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신만의 공부법이 없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답답하잖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조금씩 가르쳐주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언제든지 내가 답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거 가르쳐 주면 나중에 뭐 공부 같이 하자. 독서실 같이 다니자. 내가 뭐 나중에 떡볶이 살 테니까 너 같이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님이 공부를 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기라는 거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무기야. 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기 때문이죠. 아무나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다고 다 느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런 식으로 또 친구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친구를 만들고 안 만들고 본인 자유인데요. 근데 그런 마인드는 안 좋아요. 그런 마인드는. 설명하는 거. 근데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게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상대방 무시하듯이 그렇게 깔부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성적이 낮은 사람이 이미 성적에 대한 약간 자기지식의 열등감이 가지고 있어. 이미 자존감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떨어지만 하지. 왜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안 올라가니까. 부모님 굉장히 구박하겠죠. 너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데 성적이 왜 안 오르냐. 너 누구 닮았길래 성적이 이렇게 돌머리냐. 이런 얘기 부모님한테 안 듣겠어? 집에 가면 듣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님끼리 어? 당신 닮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왜 내 닮았다 그래?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또 그거 가지고 또 티격태격 하겠죠 또. 기돈이 그런 얘기 안 했어. 공부했는데 성적 안 나오면 어? 이게 누구 닮아서 성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 또 자기들 머리라 해서 절대 얘기 안 해요. 어? 아빠는 엄마 닮았다. 엄마는 아빠 닮았다. 둘 다 닮은 거잖아, 맞죠? 둘 다 닮은 거죠, 결론은. 반반씩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가장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저는 친구를 사귀라 이게 아니라 뭐 사귀어도 되고 안 사귀어도 돼. 근데 적어도 뭐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문제 같은 거 맞췄을 때 공부하면서 서로 이제 의견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노예 사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런 거예요. 세상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맞지만 모든 걸 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들어주는 것도. 내 말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읽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채팅 다 읽어드리잖아. 지금 노예사랑 채팅 읽어드리잖아요. 내가 노예사랑 채팅 읽어 무시하고 그냥 내 할 말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노예사랑이 기분 나빠가 저한테 고민사연 안 보내겠죠. 그렇지 않나요?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님도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근데 제가 님 얘기하는 거 지금 다 보면서 거기에 따르게 제가 답변 드리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표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보고 있거나 느낌이 드니까 채팅을 치고, 채팅을 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으니까 만족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으니까 지금 사연을 한번 도움 보낸 거잖아. 맞죠? 뭐 나중에 도움을낼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외로운 늑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방송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티키타카라고 하죠. 티키타카. 여러분을 말을 걸면 답변하고 제가 말을 걸면 여러분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잘해야 되잖아요. 방송할 때 티키타카. 혼자만 얘기하고 뭐 채팅창 안 보고 어떤 말에 다 무시하고 뭐 아무 반응 안 주고 하면 뭐 여러분 채팅 치는 맛이 안 나잖아. 채팅이 막 어? 채팅을 도배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손만 고생이잖아. 맞죠? 없는 사람 마찬가지잖아. 난 보고 있지만. 제가 그 기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볼 때 최대한 소외감 못 느끼게 하도록 반응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보면 좀 어그로 같은 반응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반응을 하려고 해요. 아무튼 뭐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나를 따르거나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무게를 좀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돼.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좀 내려놔.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평론가가 아니다. 난 논쟁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 생각인데 약간 잘 웃지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얼굴이 약간 굳어가지고 덩치도 큰데 얼굴이 굳으니까 무섭잖아. 그래서 아마 목 다가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음, 왜냐하면 로얄사라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니 고이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부터 많이 생기겠대. 고2니까. 고2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 내신하고 이제 수능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맞죠? 고3 때 하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님은 거기 가가지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하면. 그 나중에 이제 님이 거기 가서 이제 뭐 다가가지 않더라도 그 친구들이 알아서 님한테 옵니다. 야, 이거 문제 한번 봐줄래? 하면서 이렇게 들고 와요. 이 학원 모의고사인데 도저히 답이 안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게 혹시나 모르는 거 가져와도 야, 니 어떻게 이런 것도 못 푸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이게 좀 처음 본 사람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뭐 풀이법을 다 설명해 주게 하면서 적어주고 처음엔 어려웠는데 계속 이제 비슷한 패턴 보고 공식 같은 거 외워가지고 대입해보면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계속 해보 반복해서 해보면 풀 수 있어 이렇게 좀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가르쳐준다는 입장으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뭔가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레벨이 9고 그 사람 레벨 3밖에 안 돼. 근데 내가 레벨 9의 입장으로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레벨 9인데 그 사람이 3이다. 그러면 3의 입장이 맞춰가지고 내가 뭐 수리 영역이 1등급이에요. 1등급인데 그 사람은 6등급이야. 6등급인데
1등급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중에 가르쳐달라 하겠습니까? 겁나가지고 못 가르쳐줘요, 이게. 겁나가지고. 벽이 딱 느껴져서 나중에 가르쳐달라 이게 못하는 거야. 내가 1등급은 맞지만 저 친구는 6등급이고 저 친구는 6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과목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도록 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재능을 좀 내려놓고 다가간다는 마음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회사는 이게 왜 도움이 되냐 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것도 설명을 마칠게요. 요회사님은 돈에 어떻게 보면 돈 더 받아야 되는데 자, 이게 왜 좋은가 하냐, 님이 이걸 미리 익혀놓는 게 좋은 게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님이 대학교 가가지고 과외를 할 수 있잖아. 님이 대학교 가가지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부산대 정도만 가더라도 과외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대학생들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과외 아르바이트야. 과외 아르바이트 할 때 그 과외를 받는 친구들이 성적이 좋아가지고 과외를 받겠어요? 성적이 너무 잘 받는데 과외를 받겠냐고요. 올 1등급 찍는데 과외 받겠냐고. 그거 아니에요. 혼자서 공부하는데 안 되고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거의 뭐 그 특정 과목을 포기하다시피 해버리니까, 뭐 수학 같은 게 완전 손 놔버리니까 답이 없으니까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수학을 잘하니까 너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못 내면 넌 성적 못 올려. 막 이렇게 딱딱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님한테 수업을 들으려 하겠냐고. 며칠 못 해보고 잘리겠죠.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저 형한테 수업 못 듣겠어 하면 그 학생 엄마가 잠깐 저 좀 보시죠 하고 난 다음에 오늘만 하시고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돈을 챙겨 드릴게요. 이렇게 끝나겠죠. 누구처럼? 그 신림동이 누구처럼 그렇게 되겠죠. 신림동이 누구처럼. 저한테 그때 한번 뼈로 한번 세게 맞았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로얄산에 하나 더 얘기해 줄까? 남을 가르치는 실력은 가방끈하고 상관없습니다. 가방끈하고. 네. 가방끈하고 상관없어요. 가르치는 실력하고 대학교 간판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려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의 눈은 꼭대기를 보고 있는데 그 꼭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냐? 못 본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좀 되도록이면 저는 3개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본인 자유고 얼마나 많이 받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혼자 살고 하는 건 맞는데 모든 건 다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꾸고 보다 좋은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하고 싸우시면 안 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의 변함이 없습니다. 너의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논쟁은 하지 마라. 얻을 게 없다. 그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들어라. 아무튼 고치시고 나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할게요.